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 국방부는 한국 정부가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한 데 대해 북한의 행동을 주시하면서 한국 등 동맹과 협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이 실시할 연합훈련인 프리덤 엣지에 대해서는 영내 안보에 기여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첫 소식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가 북한의 오물풍선 등 이딴 도발에 대응해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하고 군사분계선 일대 훈련을 재개하기로 한 데 대해 미국 정부가 동맹과 관련 사안을 놓고 협력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브리나 싱 국방부 부대변인은 5일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북한의 행동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한국 등 동맹과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e continue and always will consult with our partners in the region, like the Republic of Korea, like Japan. Obviously, have continued to monitor the recent actions of the DPRK. 싱 부대변인은 다만 9.19 효력 정지 결정에 미국 정부도 동의하느냐는 질문에는 더 이상 붙일 말은 없다며 조심스런 입장을 보였습니다. 미국 국무부도 이날 한국 정부의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을 지적하며 비판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은 북한의 계속되는 탄도미사일 실험을 포함해 불법적이고 무모한 대량 살상 무기 프로그램을 발전시키려는 북한의 지속적 노력과 한국과 영내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점점 더 공격적인 수사를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우리의 동맹 및 파트너들과 일관되고 효과적인 군사 공조를 취하고 방어 조치에 대한 투명성 및 적절한 위험 감소 조치를 통해 한반도와 전 세계의 군사적 긴장을 관리하고 완화하려는 노력을 지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앞서 지난 4일 북한이 최근 오물풍선 살포 등 도발을 지속하는 데 대응해 남북 간 적대 행위를 금지한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전부 정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접경 지역에서의 대북 확성기 사용과 함께 군사분계선 일대 군사훈련 재개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미국 국방부 대변인실은 또 VOA에 최근 미한일 국방장관이 합의한 3국 연합훈련 프리덤 엣지에 대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이 훈련이 올 여름 실시될 예정인 데 대해 미한일 3국은 미한동맹과 미일동맹을 기반으로 3국 간 상호 운용성을 증진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한반도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를 수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한일 3국 국방장관은 지난 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 안보대화, 일명 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회의를 갖고 공동성명을 통해 프리덤 엣지로 명명된 새 3자 연합훈련을 올 여름 처음으로 실시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훈련은 공중과 수중, 해상, 사이버 등 다양한 영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며 매년 정기적이고 연례적으로 실시될 예정입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일명 죽음의 백조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미국 공군의 초음속 전략폭격기 B-1B 랜서가 5일 한반도 상공에서 한국 공군과 연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미국 7공군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B-1B 폭격기가 한반도 상공에서 미국 공군 F-35B 라이트닝 수직 이착륙 스텔스 전투기와 F-16 전투기 그리고 한국 공군 F-35A 등 전투기 편대와 함께 공중 연합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국방부도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훈련에서 실사격을 포함해 특히 B-1B 폭격기가 정밀 유도식 합동 직격탄 투하 훈련을 실시해 적 후방에까지 이르는 종심 표적 정밀 타격 능력을 과시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의 전략폭격기가 미한 연합훈련에서 JDAM 투하 훈련을 실시한 것은 2017년 이후 7년여 만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번 훈련은 최근 북한이 한국을 향해 700여 개의 오물풍선을 날려보낸 가운데 한국 정부가 4일 남북 간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선언한 지 하루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북한이 최근 한국을 겨냥해 위성 항법 시스템 일명 GPS 교란 공격을 가한 데 대해 관련 국제기구들이 불법성을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지난 1975년 가입한 유엔 산하 국제전기통신연합 ITU 공보실 대변인은 5일 한국이 북한의 GPS 교란 공격 문제를 ITU 등 유관 기관에 제기한 데 대한 조치를 묻는 VOA의 논평 요청에 한반도 등 여러 지역에서 GPS 등에 유해한 혼신 사례를 통보받았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즉답 대신 전파 교란 방지 및 대응을 담은 기구의 헌장 45장과 47장 등을 상기하며 모든 무선국이 목적 여하를 막론하고 다른 회원국 등의 통신에 유해한 혼신을 일으키지 않도록 해야 하고 비행의 안전 등을 위한 주파수에 대한 전파는 국제적으로 반드시 보호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제민간항공기구도 이날 VOA에 구체적인 조치를 설명하는 대신 민간항공에 영향을 주는 모든 형태의 GPS 신호를 기만하는 이른바 스푸칭을 자제할 것을 각국에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29일부터 닷새 연속으로 서해 북방 한계선 NLL 일대에서 한국을 향해 GPS 전파 교란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이 최근 국방장관 회담을 통해 3국 간 연합훈련 프리덤 엣지를 실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이 훈련이 전례 없는 수준의 규모와 범위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북한을 넘어 중국의 위협에도 포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한일 3국 국방장관은 지난 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 안보회의 일명 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열린 회의 직후 발표한 공동 언론 성명을 통해 미한일 3국 연합훈련 프리덤 엣지를 실시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새 장관은 성명에서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 그리고 그 너머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미한일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제도화할 것이라면서 새롭고 다양한 영역에서의 훈련이 올해 여름 처음으로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한미 연합사 작전 참모를 지낸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 전략센터 부대표는 4일 VOA에 3국 간 새 연합훈련은 규모나 범위 측면에서 전례 없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There's never been an exercise at this scale and scope. I assumed this was going to be a holistic exercise, air, land, and sea, and how it will take place. It'll probably be multi-echelon, from the theater level to the operational level, component level to the tactical level. 전문가들은 또 지난 1년간 북한의 위협이 극도로 적대적이 됐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미한일 관계도 그 어느 때보다 더 긴밀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미한일 연합훈련의 실시는 3국 관계의 성격이 확장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Historically in Korea, we've done that by linking the exercise to the war plans that we've developed with Korea. Now, if we're going to do this also with Japan, that suggests that we're linking Japan into the U.S. South Korea war plans. It suggests that we're extending the nature of the relationship. 전문가들은 또 미한일 3국 훈련이 단순히 북한뿐 아니라 중국을 포함해 영내 위협 세력들의 연대에 대응하기 위한 성격도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The support that North Korea gets from Russia and from China is now much more open than it's ever been since the Cold War. That's important. So that makes it all the more urgent that we work together with our allies and that they work together with each other in the Asia Pacific, because the threat has not only become exacerbated in the past few years, it's become much more unpredictable. 전문가들은 미한일 3국이 안보 협력을 제도화한다는 건 연합훈련이 정례적이고 연례적으로 시행된다는 의미라면서 역사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안보 협력 체계를 향후 파트너십 관계로 더욱 진전시키기 위해 세부 사항을 논의해 나가야 하며 역할 분담이나 위협에 대한 대응 조율, 새 전략 수립 등의 요소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교입니다.
북한 유류 항구로 향하는 유조선의 운항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만 최소 7척의 유조선이 드나들면서 최대 21만 배럴의 정제유가 추가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는데 북한이 지난 3개월간 최대 66만 배럴을 반입해 유엔 안보리 연간 정제유 수입 한도 50만 배럴을 이미 훌쩍 넘었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남포 유류 하역 시설을 촬영한 지난달 위성 사진입니다. 중심부에 유류 하역 부두 5개와 서쪽으로 약 700m 떨어진 부두 한 곳에 분주한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BOA가 지난 5월 한 달 동안 촬영된 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 이곳에는 최소 7척이 드나들었는데 이들은 길이 100m 내외의 중형 유조선으로 바다 쪽으로 길게 뻗은 하역 부두에 선체를 밀착시킨 형태로 발견됐습니다. 과거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유조선 한 척이 실을 수 있는 유류양을 10,000에서 3만 배럴로 추정해왔는데 지난달 남포를 드나든 유조선에 같은 기준을 적용할 경우 이 기간 북한이 확보한 정제유는 7만에서 21만 배럴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앞서 BOA는 지난 3월과 4월 이곳에 최소 15척의 유조선이 입항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지난 3개월 동안 반입한 유류는 22만에서 최대 66만 배럴에 이를 수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결의 23975를 통해 북한의 정제유 수입 한도를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했습니다. 북한이 연간 수입 한도를 초과하는 정제유를 반입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북한의 최근 유류 반입량에 관심이 쏠리는 건 곳곳에서 드러나는 북한과 러시아의 정제유 거래 정황 때문입니다. 앞서 BOA는 지난달 수천 톤에 달하는 유류를 러시아에서 북한 남포로 운송할 유조선을 찾는다는 선박수배 공고문을 입수해 보도한 바 있습니다. 또 지난달에는 안보리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 유조선 천마산호가 서해를 출발해 대한해협을 거쳐 한반도 동해상으로 운항하는 장면을 포착했습니다. 천마산호의 목적지가 러시아 극동지역이라는 점을 시사합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선박뿐 아니라 철도를 통해서도 유류를 거래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북러 접경 지역인 두만강 인근 북한 측 선로에는 5일 현재 길이 500m가 넘는 열차 2대가 서 있습니다. 이곳에 서 있는 열차만으로 두 나라의 유류 거래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열차를 통한 유류 거래 가능성이 제기된 시점에 이처럼 긴 길이의 열차가 자주 발견된다는 것은 쉽게 지나칠 수 없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 같은 북러 간 유류 거래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I will just say that the United States will continue to impose sanctions against those working to facilitate arms and refined petroleum transfers between Russia and the DPRK. We are currently working with our partners, including Australia, the European Union, Japan, New Zealand,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Kingdom to announce new coordinated sanctions designations. 반면 북한과 러시아는 두 나라의 거래가 합법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안나 에브스티그니바 유엔 주재 러시아 차석 대사는 지난달 31일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러시아와 북한 간 협력은 전적으로 건설적이고 합법적이라면서 북러 협력은 어느 누구를 위협하거나 어떤 것도 위반하지 않고 이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로라 홀게이트 국제원자력기구 IAEA 주재 미국 대사가 북한과 시리아 간 핵시설의 유사성을 지적하며 양국 간 핵협력 가능성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홀게이트 대사는 5일 오스트리아 빈 국제센터에서 열린 IAEA 정기이사회에서 과거 북한과 시리아가 협력 관계였던 점에 우려를 나타내면서 지난 2007년 9월 시리아 다이르 알주르에서 파괴된 시설은 IAEA에 신고했어야 하는 원자로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북한 영변의 가스 냉각 흑연 감속로와 유사한 특징을 가진 것으로 IAEA가 거듭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시리아의 핵 프로그램이 전적으로 평화적이라는 것을 IAEA가 확인할 수 있고 시리아의 위반 사항이 해결됐다고 판단될 때까지 IAEA가 관련 의혹을 계속 의제로 다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러한 의문점을 해결하는 것은 IAEA 안전조치 체제의 신뢰성을 유지하고 핵 확산 금지 조약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 유엔 인권사무소는 이달 중순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공개회의가 개최될 예정인 데 대해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책임을 묻는 중요한 행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엔 인권사무소는 5일 B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북한의 심각하고 오랜 인권 문제는 한반도의 평화 및 안보 문제와 분리해서 볼 수 없다고 거듭 강조해왔다면서 유엔 안보리는 평화와 안보의 상관관계와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 정의와 책임 담보의 필요성을 논의하는 중요한 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는 2014년 발표한 보고서에서 안보리가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고 반인도 범죄를 저지른 책임자들을 겨냥한 제재를 가할 것을 안보리에 권고했다고 지적하고 이런 권고사항들은 여전히 안보리가 북한 인권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남아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제뉴스입니다. 미국과 멕시코 국경을 불법으로 넘어오다 적발되는 이주민들의 망명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4일 연설을 통해 5일 0시 이후 시행되는 행정명령 시행 조치에 따라 해당 이주민들은 곧바로 미국에서 추방되거나 멕시코로 돌려보내질 수 있다며 CBP-1으로 알려진 앱을 사용해 등록하거나 합법적 경로를 사용한 이주민들에게만 망명 신청이 계속 허용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는 국경을 통제하고 그 과정에서 질서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불법 입국을 시도하는 이들의 수가 우리 체계가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수준으로 줄어들 때까지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국토안보부는 다만 단독으로 국경을 넘은 어린이나 심각한 의료 조치가 필요한 이들 또는 안전상 위협에 직면하거나 인신매매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이번 조치에서 예외로 인정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테난먼 사태를 맞아 성명을 발표하고 중국 내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4일 성명을 통해 테난먼 사태를 대학살로 표현하면서 중국 당국은 1989년 6월 4일의 기억을 억누르려고 시도하고 있지만 미국은 인권과 개인의 자유를 위한 투쟁을 계속하는 이들과 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35년 전 테난먼 광장에서 봉기했던 사람들의 용기와 희생은 잊혀지지 않을 것이라면서 중국의 인권 유린에 대해 미국은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국제사회와 협력해 책임 소재 규명을 촉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을 비방하고 테난먼 사태를 중국에 대한 내정 간섭의 구실로 사용하는 것을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테난먼 사태는 지난 1989년 6월 4일 당시 민주화를 요구하며 베이징 테난먼 광장에 모인 학생 등 시위대에 중국군이 발포한 사건으로 일부 국제인권단체들은 사망자 수가 최대 수천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지난 1일 종료된 총선거에서 최종 승리하면서 3연임에 성공했습니다. 인도 선거위원회가 5일 발표한 공식 개표 결과에 따르면 모디 총리의 집권 인도국민당과 이들이 주도하는 정치연합, 국민민주연합이 총 543개 지역구 중 294석을 확보했습니다. 모디 총리는 승리가 확정된 뒤 4일 낸 메시지를 통해 오늘의 승리는 세계 최대 민주주의 국가의 승리라고 소감을 밝혔다고 AP통신 등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AP통신은 국민민주연합이 얻은 294석은 선거운동 기간 중 모디 총리 측이 당초 예상했던 400석에 크게 못 미치는 것이라고 보도했으며 99석을 얻은 제1야당 인도국민회의도 이번 선거가 모디 총리의 도덕적, 정치적 패배라고 주장했습니다. 중국군 항공기와 함정들이 또다시 타이완 인근에 대거 출현했다고 타이완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현지 시각 4일 오전 6시부터 24시간 사이에 타이완 주변에서 작전 중인 중국군 항공기 26대와 함정 10척을 포착했다면서 이 중 항공기 19대는 타이완 해협 중간선을 넘어 타이완 북부와 남서부의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타이완군은 상황을 주시하면서 공군기와 해군 함정, 연안 미사일 체계의 중국군의 관련 활동에 대한 대응을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중간선은 중국과 타이완 간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한 비공식 경계선으로 중국 정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군은 라이칭더 타이완 총통 취임 4일 뒤인 지난달 23일에 대규모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지난 3일에도 전투기와 대잠 초계기 등 항공기를 타이완 인근에 배치하는 등 크고 작은 군사활동을 계속해왔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뉴스였습니다. 이상으로 B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